한 대표가 밝힌 이 대통령 조기 퇴진, 크게 언론에서 4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이 대통령이 하야하는 방법, 수습 방안을 마련한 뒤에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이 소위 한 대표가 밝힌 질서 있는 퇴진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총리제입니다. 총리 중심의 이른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이 손으로 제도적으로 후퇴하는 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이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얼마나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부정적이죠. 세 번째는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이 아닌 4년으로 줄여서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입니다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번째는 검찰 수사 등으로 대통령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시, 즉 구속 등 수사의 이유로 직무 정지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법적으로 권한 대행을 이어갈 명분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전성훈 전 원장님, 이 4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언론에서 거론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른바 조기 퇴진은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거에 좀 방점이 찍혔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1974년도에 탄핵의 문턱까지 갔다가 탄핵이라는 미국 역사의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진 하야를 했습니다. 네. 이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오점이라는 걸 국민 모두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지금 일부에서는 대통령을 당장 탄핵시켜가지고 순간 마음이 좀 시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몇 번씩 탄핵시킨 나라라는 이런 역사적인 오점을 국제사회에 남기게 되는 거고 우리 후손들한테 남기게 되는 건데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방향은 다 나왔다고는 저는 봅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고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유고 상황입니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고 명령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기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게 어떻게 2차 내란입니까? 또 2차 계엄 군인들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혼란을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질서 있는 퇴진 모두가 합리적으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방법 저 1번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아마 여당에서도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 탄핵을 당하고 국가가 혼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자진 하야하는 방법을 고민 중일 것이다. 라는 전성훈 전 원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수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하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누굴 위해서 버는 겁니까? 여당이 본인들이 이제 다음 대선 생각하면서 시간 벌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대선 과정에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해보겠다 이런 계산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가 나왔으니까 6개월 이내에 2심, 3심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여당은 국민들이 이 충격적인 반헌법적인 계엄 사태를 만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지워라라고 분명히 국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촛불을 들었는데 지금 여당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밥그릇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여당에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는 포인트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총리한테 모든 걸 맡긴다. 책임 총리를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총리도 사실상 지금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알면서도 그
절차적인 어떤 당위성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불법적인 계엄 선포 과정에서 가담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저는 더욱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저런 입장은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 누가 저런 권한을 줬습니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이제 국정 운영을 수습해 가라. 누가 저런 권한을 줬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저 상황에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총리가 당사까지 찾아와서 한동훈 대표랑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과정들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핵안 부결을 조건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정치적인 야합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지어는 법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어떤 것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저질렀으면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그 틀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맞지. 그거 다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야합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네, 여야 의견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생중계로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 진행 중인 장면, 국회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분 안에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 안건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 정도가 공개되고 취재진이 빠진 후에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라 시작부터 모두 발언 등이 공개가 생략되고 바로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 대표 표정 상당히 굳어 있고요. 아마 지금 최고위에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한 대표에게 궁금해하는 부분들, 여당 내 의총 등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야 할 부분들, 바로 한 대표가 밝힌 대통령 조기 퇴진의 그 시점이 언제이냐, 방법은 뭐냐와 관련된 최고위원들 간의 의논이 아마 진행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공개 최고위가 끝나고 어떤 식으로든 한 대표든 아니면 박정하 비서실장 등이 최고위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 계속 김진애 도직구쇼 생방송 내내 생중계 화면 계속 여러분께 특이사항이 있을 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무산됐고 그 이후의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김진애 도직구쇼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